캘리포니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2살, 5살 아이들이 코요테에게 습격당한 사건. 코요테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매년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위협 신고 평균 15건에 다다르며 연간 반려동물 피해 100건 증가, 야생동물의 주거지역 침입이 전년 대비 68% 증가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우리의 충직한 수호자들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코요테의 위협에 숨죽여야 했던 거리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마을과 3마리 진돗개가 함께 만들어낸 우리들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브룩사이드로 이사온 그날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5살 딸 에마와 함께 도착한 이곳은 누구나 꿈꾸는 그런 동네였어요. 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브룩사이드는 LA 근교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동네예요. 12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 사건도 없었죠. 그 말에 저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된 잔디마당과 아기자기한 정원들, 깨끗한 거리와 푸른 공원까지, 특히 집 뒤편으로 펼쳐진 자연공원은 도시 생활 속 작은 천국 같았죠. 여보, 우리 정말 좋은 선택했어요. 이사 첫날 밤, 에마가 잠든 후 테라스에 앉아있을 때 데이비드에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처음 불안의 징조는 사소하게 시작됐어요. 이웃집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소식, 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 쓰레기통이 뒤집어져 있는 아침 풍경.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골든 리트리버 맥스가 뒷마당에서 코요테 무리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동네의 인기 스타였던 맥스마저 코요테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주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주민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목격담이 올라왔어요. 어제 오후 9시경 뒷마당에서 코요테 3마리를 봤어요. 저도 이른 아침 조깅 중에 마주쳤는데 오히려 도망가지도 않더라고요. 한밤중에 1층 아이 방 창문 앞에서 울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심각성에 주민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시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동작감지 LED 조명을 설치했고 초음파 퇴치기도 달았죠. 하지만 머리 좋은 코요테들은 눈치채고 금세 적응해버렸어요. 심지어 방범용 CCTV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나가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에마는 항상 제 눈앞에서만 놀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집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데이비드가 밤에는 창문을 꼭 잠그자고 할 때도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제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통계는 충격적이었어요. 밤낮 가릴 것 없이 저녁 8시부터 밤 11시,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코요테 출몰이 집중됐고 특히 우리 집처럼 공원과 인접한 구역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조금 긴장하기 시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위험을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왔어요. 평화로운 봄날 오후 4시. 따스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죠. 에마는 여느 때처럼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차고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단 15초.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평화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코요테가 에마의 다리를 물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아파, 아빠. 에마의 비명에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고 차 안에서 정리하던 물건들을 모두 떨어뜨린 채 달려갔습니다. 코요테는 데이비드가 달려오는 소리에 에마를 놓고 물러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죠. 응급실에서 에마는 8바늘을 꿰매야 했어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무서웠던 기억 때문인지 일주일 내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파 아파 하며 울기도 했고 마당은커녕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무서워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마당에서 놀지 않았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 곁에는 반드시 야구 방망이나 호루라기를 든 어른들이 함께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회의가 다시 열렸던 그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생명의 위협으로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요. 미국 시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한 그 자리에서 브룩스 시의원은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어요. 최근 3개월간 우리 지역의 코요테 출몰 빈도가 200% 증가했다는 거였죠.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LA 야생동물관리국의 캐서린 박사는 도시 개발로 인해 이유라고 얘기했어요. 코요테의 서식지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는 아이들에게 위험하고 총기 사용은 주거 지역에서 불가능해요. 동물행동학자 톰슨 박사의 말에 회의실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손을 든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코요테에게 맥스를 잃을 뻔했던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죠. 제가 최근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농장주가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더군요. 한국에서 도입한 특별한 견종으로 말입니다. 진돗개라고 했어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죠. 산악 지역에서 맹수와 싸워온 견종이라는 설명에 모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영리함과 용맹성의 균형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어요. 마이클이 보여준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5마리의 코요테 무리와 맞서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단순히 싸움만 한 게 아니었죠. 농장의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코요테의 접근을 차단하는 놀라운 지능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에마의 사고 이후로 어떤 개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우려를 보였죠. 낯선 견종을 들여와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LA 카운티 동물관리국의 전문가들이 진돗개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진돗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지능과 판단력을 가진 견종으로 특히 영역 수호 능력이 뛰어나죠. 동물행동 전문가 닥터킴의 발표였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어요. 처음 도입된 2마리의 진돗개는 너무 어렸고 코요테 무리를 상대하기엔 경험이 부족했죠. 두 번째로 시도한 로트와일러는 오히려 아이들을 위협했고 세 번째 시도한 저먼 셰퍼드는 코요테 무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실망도 커져갔어요. 그때 마이클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힘이 센 개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늑대와 맞서 싸워온 견종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성견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의 제안으로 한국의 진돗개 전문 브리더와 연락을 취했고 특별히 3마리의 성견을 추천받았습니다. 모두 4살 이상의 경험 많은 개체들이었죠. 미스터리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한인 마트를 운영하시는 그분은 진돗개들의 식단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죠. 우리 진돗개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개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드디어 도착한 3마리의 진돗개는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영역 표시를 하면서 지역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특히 놀라웠던 건 아이들과의 관계였어요. 경계는 했지만 절대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가장 큰 녀석인 레인저는 항상 앞장서서 상황을 살폈고 세이지는 영리하게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루나는 늘 우리 뒤에서 경계를 맡았죠. 미스터리 사장님은 매일 아침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 개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여기 온 거죠. 그렇게 우리 동네의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를 보내긴 어려웠지만 3마리 진돗개의 등장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되어갔죠. 진돗개들의 활약은 놀라웠습니다. 첫 주부터 코요테 출몰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특히 주거 지역 근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영역을 나누어 순찰했죠. 해 뜨기 전 새벽에는 레인저가, 낮에는 루나가, 해질녘에는 세이지가 주로 활동했습니다. 우리 동네 보안 담당 톰은 CC 통해 진돗개들의 활동을 지켜봤다고 해요. 마치 군사작전 같았어요. 한 마리가 정찰을 나가면 다른 한 마리는 높은 곳에서 감시를 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주택가를 순찰하더군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미스터리 사장님은 매일 아침 한인 마트에서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가져오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돗개가 가족이에요. 이런 영리한 개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정성스레 삶은 닭고기와 한약재를 넣어 만든 특제 사료를 진돗개들에게 나눠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3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녘에 평소보다 큰 코요테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6마리나 되는 규모였고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긴장했죠. 그동안 마주친 건 2~3마리가 고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돗개들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레인저가 먼저 나서서 코요테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마치 도발하는 것처럼 앞에서 움직이더니 코요테들이 자기를 쫓아오게 만들었죠. 그 사이 세이지와 루나는 측면으로 돌아가 코요테들을 포위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당직이었던 마이크의 증언이었죠. 앞에선 레인저가 위협하고 옆에선 다른 진돗개들이 압박하니 결국 코요테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진돗개들이 도망간 코요테의 이동 경로를 따라갔죠.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레인저가 앞에서 추적하고 세이지와 루나는 양쪽에서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덕분에 야생동물관리국에서 안전하게 코요테를 포획해 멀리 재배치할 수 있었죠. 주민들의 생활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진돗개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마당에서 놀기 시작했고 저녁 산책도 가능해졌어요. 진돗개들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지켜봐 주었죠.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3마리가 모두 나와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졌어요. 한 번은 유치원 버스가 고장 나서 아이들이 걸어와야 했는데 어디선가 진돗개들이 나타나 호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호천사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죠. 미스터리 사장님은 그런 진돗개들을 보며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진돗개는 그저 개가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재죠. 이렇게 먼 미국 땅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걸 보니 자랑스럽네요. 에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들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보면 안심이 된다고 해요. 특히 루나와는 특별한 친밀감이 생겼더군요. 루나는 에마가 마당에서 놀 때면 항상 근처에서 지켜보았고 에마도 이제는 루나를 자신의 특별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진돗개들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LA 카운티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 동네의 사례를 참고하러 왔고 얼마 전에는 샌디에고 교외 지역에서도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진돗개들의 활동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특히 그들의 순찰 패턴과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브룩사이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조깅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저녁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에 울려 퍼져요. 놀이터에는 다시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하고 마당에서는 반려동물들이 평화롭게 지내죠. 코요테 출몰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사장님의 한인 마트는 어느새 진돗개들의 아지트가 되었어요. 우리 진돗개들 간식 시간이에요. 미스터리 사장님의 정겨운 목소리가 들리면 어디서든 달려오는 3마리 수호자들, 특별히 삶은 닭고기와 한약재를 넣어 만든 영양식을 먹이시며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는 동네 아이들의 단골 간식 타임이 되었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충신이라고 해요. 임진왜란 때 주인을 따라 전쟁터까지 갔다가 3년 만에 주인의 유골을 물고 돌아온 이야기도 있죠. 미스터리 사장님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레인저, 세이지, 루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어느 폭풍우 치던 밤, 동네 한 블록 밖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 댁의 가스 누출을 루나가 발견했던 일도 있었죠. 평소와 다른 루나의 이상 행동을 눈치챈 미스터리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세이지는 실종된 고양이를 찾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동네에서 고양이가 사라지면 세이지가 앞장서서 찾아 나섰죠. 마치 고양이와 대화라도 하는 것 같아요. 이웃들은 그런 세이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다른 동네에서도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우리 동네 진돗개들을 찾아온다고 해요. 레인저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마비됐을 때였어요. 등교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스쿨버스를 발견한 레인저가 제설차를 버스가 있는 곳까지 유도해 무사히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줬죠. 우리 동네에 래쉬가 따로 없네요. 마이클의 농담처럼 레인저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마가 친구들과 뒷산 등산을 가겠다고 조르던 때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지만 진돗개들이 함께한다면 괜찮을 거란 미스터리 사장님의 말씀에 조심스레 허락했어요. 그날 3마리 진돗개는 마치 산악 가이드처럼 아이들을 이끌었답니다. 엄마, 루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길에 벌집이 있었대요. 에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은 3마리 진돗개를 따라 안전하게 등산을 마쳤고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진돗개와 함께하는 숲 탐험이 동네의 새로운 행사가 되었죠. 진돗개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었어요. 레인저는 매일 아침 우유 배달부와 신문 배달부를 에스코트했고 세이지는 밤늦게 퇴근하는 간호사들을 집까지 배웅해 주었죠. 루나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학교 운동장 근처를 자주 순찰했어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지역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진돗개의 능력을 연구하러 오셨다고 했죠. 이곳의 진돗개들은 자신들의 본능과 지능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매우 뛰어나요. 이런 사례는 한국에서도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거예요. 보존협회 연구원들은 특히 진돗개들의 협동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3마리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필요할 때면 즉시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이런 점이 진돗개의 타고난 지능과 적응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돗개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수의사인 캐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고 미용사 제니퍼는 그들의 털을 관리해주죠. 퇴직한 군인 출신 잭은 간단한 훈련을 도와주고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돗개들을 돕고 있어요. 브룩사이드 커뮤니티 센터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3마리 진돗개의 발자국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죠. 믿음직한 우리의 이웃 진돗개,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브룩사이드 주민 일동. 이제는 매년 브룩사이드 페스티벌을 엽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축제죠. 미스터리 사장님이 준비하는 한식 부스는 늘 인기 최고예요. 우리 문화를 나누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죠. 그녀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동네에는 한국의 따뜻한 정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돗개들을 위한 특별한 순간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훈장을 수여하고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죠. 특히 올해는 에마가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썼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울리는 경쾌한 발걸음 소리, 밤마다 들리는 조용한 순찰 소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안도감과 함께 진돗개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브룩사이드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